네, 안녕하세요. 제로덱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했던 이제 제가 공부하는 영상을 찍어 올렸었죠. 그 주인공 캐릭터 만들기라는 단원. 네, 그게 아마 4단원일 텐데 그게 이제 제가 동영상을 올렸는데 완전 무편집본으로 올렸어요. 그래서 그게 아마 분량이 한 1시간 20분 정도? 그 정도가 되다 보니까 아마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한번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네, 먼저 한번 그때 한 거를 보면요, 이렇게 실행을 하면 마우스를 움직이면 카메라가 캐릭터를 따라서 같이 이동하고요. 그 다음에 WASD 혹은 방향키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래 보시면은 그 원형 그림자가 보이죠. 그래서 원래 사용하던 그림자를 지우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그림자를 만들어서 붙이고, 네, 이제 그 다음에 했던 게 이 LOD라는 거를 해서 레벨 오브 디테일이라는 건데, 거리에 따라서 이제 그 해상도를 낮춰준다고 해야 되나요? 거리에 따라서 점점 이렇게 윤곽을 흐리게 만들어서 부하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네, 그런 녀석을 같이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거를 좀 공유를 해 볼게요. 그래서 스크립트에 플레이어 컨트롤이라는 소스 코드 스크립트를 하나 추가를 했고요. 거기서 이렇게 코딩을 했습니다. 여기는 좀 이따가 설명을 하고요. 먼저 이동 속도를 표현할 수 있는 변수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회전 속도, 그 다음에 그 게임 오브젝트, 이 스크립트가 들어가 있는 게임 오브젝트의 트랜스폼을 가지고 오기 위한 트랜스폼 변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호리존탈, 버티컬, 로테이션의 약자고요. 이 유니티에 보면은 이미 지정되어 있는 단축키가 있어요. 그 단축키라는 거는 이 WASD로 움직이는 거, 혹은 방향키로 움직이는 거, 마우스로 이동하는 거, 이런 거 등등등의 키를 이미 유니티에 내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디트에 프로젝트 세팅의 인풋에 들어가 보면 여기 그 뭐라고 읽어야 되죠? 액세스라고 읽어야 되나요? 뭐 아무튼 여기에 들어가 보면 이제 호리존탈, 뭐 버티컬, 마우스 X, 마우스 Y 막 이런 게 있는데요. 호리존탈을 이용을 하면은 이제 좌우로 움직이는 거를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버티컬은 앞뒤, 그리고 마우스 X는 이제 좌우, 마우스로 이동할 때의 그 좌우의 그 크기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을 하게 되면 이동하는 거를 구현을 하기가 되게 쉬운데요. 그래서 그거를 위한 변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밑에서 보면은 이 트랜스폼이라는 거는 이제 get 컴포넌트를 이용해 가지고 이 트랜스폼, 게임 오브젝트에 있는 트랜스폼을 연결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input이라는 클래스가 이미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input.getAxis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 호리존탈 혹은 버티컬, 마우스 X 등을 이제 그 유니티에서 받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컨트롤하기 위한 변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벡터를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벡터 3를 이용해서 이제 3차원 공간에서 사용을 하니까 이제 move direction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forward라는 게 있고 right라는 게 있는데, forward라는 거는 이제 유니티 축은 이제 왼손 좌표계를 사용을 하는데, 왼손 좌표계에서 이제 가운데 손가락을 이제 앞을 향하게끔 하게 되면은
엄지손가락이 이제 X축, 그 다음에 검지손가락이 Y축, 그리고 가운데 손가락이 Z축이 되는데요. 이 forward가 Z축을 나타내요. 여기 설명을 보시면 이제 벡터 3에 0,0,1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Z축을 나타내고요. 그러니까 Z축으로의 어떤 그 방향을 나타내고 거기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앞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를 알아내기 위한 버티컬 변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 또는 마이너스 1로 표현이 되고요. 그래서 앞뒤로 가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오른쪽 키인데 이제 마찬가지로 호리존털은 오른쪽으로 가면 1이고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그거를 더해줘서 어느 방향인지를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 벡터의 크기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이 magnitude라는 함수를 이용을 하면 되고요. 여기 보면 이제 normalized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정규화 벡터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제 벡터 두 개를 더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는 이 move speed만큼의 속도로만 이동을 하고 싶잖아요. 근데 방향에 따라서 그 이동 속도의 차이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정규화 벡터로 만들어서 그 크기를 1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뭐 앞으로 가는 키를 누르고 W 키를 누르고 뭐 이제 D 키를 눌러서 대각선, 오른쪽 대각선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제 1의 제곱 1의 제곱을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운 거죠. 그래서 루트 2의 속도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은 대각선으로 갈 때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그러면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타임점 델타 타임인데요. 이거는 이 업데이트 함수가 매 프레임마다 실행이 되기 때문에 컴퓨터 성능이, 하드웨어 성능이 좋으면은 속도가 뭐 더 빠르게 되고 뭐 컴퓨터가 느리면 속도도 느리게 되고 이 캐릭터의 속도도 느리게 되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델타 타임이라는 걸 사용을 해주면은 이제 물리적인 시간, 이제 매 초마다 얼만큼씩 이동하도록 그걸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프레임에 영향을 받지 않게끔 하려면 이 타임점 델타 타임을 반드시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이스점 셀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로컬 좌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컬 좌표라는 거는 이 캐릭터를 기준으로 해서 캐릭터의 정면을 이제 Z축으로 보고 그 다음에 X축, 그 다음에 Y축 이렇게 보는 거예요. Y축. 그런데 이제 월드 좌표로 하게 되면 이 오른쪽 위에 있는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좌표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점이 월드인지 혹은 이제 캐릭터, 그 게임 오브젝트인지를 구분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아래를 보면 로테이트라는 함수가 나오죠. 위에는 이동하기 위한 함수라서 트랜슬레이트라는 함수를 썼고요. 이거는 이제 Y축을 기준으로 그 마우스의 그 크기만큼 이렇게 돌려주기 위해서 사용을 한 거고요. 그래서 Y축을 기준으로 이제 그 로테이션 스피드만큼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R이라는 값으로 이 R이라는 값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애니메이션을 해야 되는데요.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리소스 파일에서 이 플레이어 애니메이션 클립이라는 걸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쓴 거는 이제 아이들하고 run B, run F, run L, run R 이렇게만 사용을 했고요. 이게 아마 백, 프론트, 레프트, 라이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강모션을 사용을 했고요. 플레이어에 이제 애니메이션이 달려 있거든요. 그걸 여기다가 이제 각 상태를 넣어주고요. 넣어준 다음에 이제 플레이어 컨트롤에서 이제 컨트롤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애니메이션 클립만 들어가 있는 이제 클래스를 하나를 만들었어요. 플레이어 애님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클래스를 그 인스펙터에 표현을 하려면 이 serializable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하네요. 시리가 켜지네요.
이거를 이제 명시를 해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거를 명시를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플레이어 애님이란 클래스 밑에 있는 멤버 변수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요. 이제 아이들하고 뭐 런빌, 런, 애플런, 런아 이 애니메이션을 이제 여기다가 넣어주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플레이어 컨트롤에서 플레이어 애님을 선언을 해주고 이제 애니메이션 컴포넌트를 이제 이어준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실행을 해주는 거죠. 클립에다가 이제 아이들 상태를 넣어주고 그거를 실행을 해라. 그러면 이제 아이들 상태로 가만히 있게 되겠죠.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이동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앞으로 가는 게 0.1보다 크게 되면은 이제 양수라는 거는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니까 이제 크로스페이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프론트로 가는 걸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제 0.3초 동안 현재 애니메이션에서 다음 애니메이션으로 넘어가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마이너스라면 후진일 거고요. 또 0.3초 동안 이제 원래 애니메이션에서 왜 이렇게 말이 꼬이죠? 원래 애니메이션에서 이제 다음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이 뒤로 가는 애니메이션으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좌우 표현이고요. 그게 아니면 이제 정지일 테니까 이제 아이들 상태로 다시 돌아가게끔 하는 코드입니다. 되게 뭔가 어려워 보이지만 뜯어놓고 보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책으로는 분량이 한 100 거의 한 60페이지 넘게 한 70페이지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글로 적어서 그렇지 막상 이렇게 말로 하면은 그렇게 막 많은 분량을 차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림자랑 이 총 들고 있는 모션 이거를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요. 먼저 섀도우 같은 경우는 이제 먼저 쿼드를 생성을 한 다음에 그거를 플레이어 밑으로 넣어줬어요. 넣어주고 나서 이 쿼드에다가 섀도우 그림자 이미지를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테리얼에서 모바일에 있는 파티클즈에서 이제 멀티플라이라는 쉐이더로 바꿔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자가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 가지고 있던 그림자를 없애야 됐기 때문에 그거를 없애는 작업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레벨 오브 디테일에 따라서 이제 조금 텍스처가 이제 품질이 떨어지거나 좋게끔 만드는 건데 이제 여기서 그림자 관련된 옵션을 캐스트 섀도우즈라는 부분 하고 리시브드 섀도우라는 부분을 다 꺼버렸고요. 끈 상태에서 이 그림자를 넣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총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관절마다 이렇게 이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른손에 아니다 이쪽 여기였던 것 같은데 체스트 오른쪽 숄더 암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은 총이 있어요. 이게 총인데 이 관절의 끝에 이제 어느 부분에다가 총을 놓을 건지를 정한 다음에 그거를 그 오브젝트 안으로 넣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무기는 이제 위치 초기화를 해주면 되고요. 그렇게만 하면 오늘이 아니라 저번 시간에 제가 공부하면서 했던 부분을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 안 했는데요. 이 카메라가 지금 이렇게 부드럽게 캐릭터를 따라다니죠. 이거는 이제 메인 카메라에 가시면은 스무스 팔로우라는 거를 제가 추가를 해놨어요. 이걸 어떻게 했냐면 오른쪽 클릭을 해서 임포트 패키지에서 유틸에 가시면은 이제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논으로 체크 해제를 하시고 이제 이 스무스 팔로우라는 것만 임포트를 한 다음에 이제 메인 카메라에다가 넣어주시고 타겟을 이제 플레이어를 이렇게 드래그를 해가지고 넣어주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바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라이브러리를 이용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책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또 되게 짧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저도 미숙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린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좀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